안녕하세요. 산나루 서생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야기 두 번째 영상에서 밝혔었죠. 글로벌형 비즈니스 매니저, 즉 사단법인 대우세계 경영연구의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에 관해서 말입니다. 줄여서 GYBM, 오늘은 한국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바로 그 GYBM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학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서쪽 약 130km 지점 반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둥 하면 왠지 귀에 익지 않으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는 반둥 회의가 열렸던 장소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엔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반둥이죠. 제가 반둥을 여행할 때 그 기념관에 갔었어요. 당시 참가 국가 국기도 쭉 나열되어 있고 회의 장면 사진이나 참가 대표 기념 촬영한 것도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가 어디 있나 하고 살펴봤었죠. 그런데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당시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음으로써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GYBM 1기 39명 수료자 중 38명이 취업을 했다고 해요. 2기 33명은 수료자 전원 취업했고요. 작년 연수생인 3기 과정 35명 또한 모두 일자리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전체 수료자의 80% 이상이 인도네시아 한국인 기업에서, 그리고 20% 정도는 선호하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열심히 일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차근차근 정착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지만 창업의 꿈을 이룬 수료생도 있다고 해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GYBM 인도네시아 연수원은 배도훈 원장을 중심으로 엄정호 부원장, 윤혁 부원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총괄팀장은 대우 출신 강기석 씨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임무에 따라 대외 홍보, 네트워크 구성, 현지 기업들과의 교류, 구인처 발굴, 특강 요청 및 연수생 관리 등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지인 스태프들도 활용을 하고요. 실무를 총괄하는 강기석 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타 연수기관 출신들보다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끈기나 창조적인 측면에서도 앞선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0개월여간 연수 때는 사실 빡세다는 불만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단 현장의 임무를 맡고부터는 조직에 아주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잘 갖춰졌다는 칭찬을 들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인터뷰하는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니, GYBM을 이끄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크실까요? GYBM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까지 4개국에 걸쳐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아주 특별히 창출 가능한 일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장점과 가능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크다고 해요. 제가 앞 영상에서 밝힌 인도네시아 시장의 크기와 성장 가능성,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GYBM 동남아 지역 연수 프로그램은 2011년 베트남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차근차근 4개국으로 확대된 것이죠.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청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GYBM은요, 세계 경영의 신화를 만들었던 대우그룹이 창출한 겁니다. 또 세계 경영을 외쳤던 김우중 회장이 그 배경에 있죠. 세계 경영을 위한 이론 정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썩 잘 뒷받침되어 있기에 우리 모두 청년 취업에 대해서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로서는 다 판단하고 알려드리기가 벅찹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아래에 적힌 웹 주소 www.deusky.com에서
자세한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생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우선 매년 8월부터 다음해 5, 6월까지 짧지 않은 기간을 실시합니다. 국내에 4, 5개월, 해외에 5, 6개월 기간이라고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의 재원과 정부 산업인력공단의 대응투자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요? 국내 교육과정 강사진은 주로 전직 대우 임직원들과 초빙한 현업 전문가가 맡는다고 합니다. 직무, 인성, 리더십, 현지 언어, 극기훈련 등이 교육의 중점 사항이고요. 실습은 현장에서 투입해서 1개월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폴리텍 대학과 국내 제조업 현장과 연계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 교육과정 5, 6개월 동안은 무엇보다 현지어 심화에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물론 필수인 비즈니스 영어도 중점 사항이고요. 각종 특강도 많다고 해요. 이때는 현지 기업의 임직원 및 현지 전문가 또는 대사관과 한인의 인사 등도 강사로 초빙을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자식의 취직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식 아닌가요? 물론 자격을 갖춘 인재를 구하는 회사들에게는 또 얼마나 좋은 기회 제공입니까? 더불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니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길이 GYBM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엔 한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려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GYBM 운영이 지금 4년째인데요. 점차 많은 회사가 이 과정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해요. GYBM은 단순히 취업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또 주목을 끕니다.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들이 특히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한국에서 연수생을 선발할 때는 출신 대학교나 지역 또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국에서지만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꽃피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점을 가장 우선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부차적으로 인성, 끈기, 기초체력, 기본 영어 능력 등도 함께 평가를 하고요.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동남아에 관해 다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있나 봐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9세에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부단자로 들고 왔어요. 오직 전업작가로서 살았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전업작가 활동이 어렵다는데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능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업이 기반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이 융성했기에 한인 사회가 문화활동이 활발하고 저 같은 전업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GYBM 커리큘럼이 제법 빡세다고 해요. 벅차게 느끼는 연수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GYBM이 의도한 것이죠.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수를 거듭하면서 끈기를 기르고 근성을 다져야 타국의 생산 현장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창업을 꿈꾸는 연수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GYBM은 이에 관해 분명히 밝힙니다. 창업이란 함부로 다가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창업을 위해서 각자 자기 능력을 발휘할 분야를 찾아 실력과 경험을 닦은 다음 나서라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공감대를 이룰 인맥도 기른 다음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한다니 그거 맞는 말 아닌가요? 사단법인 대우세계 경영연구회는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함께 노력하여 세상을 경영할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세계를 펼칠 기회입니다. 창의력 뛰어나고 적응 능력 뛰어난 한국의 젊은이들 굳은 의지를 앞세워 세상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단법인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대우 세계경영 연구의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분명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